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수면클리닉의 주은연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꿀면이나 숙면보다는요, 건강한 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건강한 잠을 구성하기에는 3가지 요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 단 연령에 맞는. 두 번째는 그 자고 있는 동안의 우수한 수면의 품질. 세 번째는요, 적절하고도 규칙적인 수면 시간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잘 어울려져야 건강한 잠이 되는 거고요. 그 건강한 잠의 최종 목표는 결국 뇌 건강,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술 먹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면제보다는 술이 낫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단언컨대 술은 최악이에요. 최악이고 수면약이 그 다음에 차악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수면약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술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술을 먹으면요, 급성적으로는 잠을 잘 자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유가 수면의 초반부에 발생하는 렘 수면, 꿈잠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적으로 억제해요, 알코올이. 그러니 처음에 한 2-3시간, 4시간까지는 꿈잠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푹 자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 지나면 그 알코올이 조금 몸에서 씻겨나가면서, 뇌에서 씻겨나가면서 후반부의 렘 수면을 반동적으로 확 올려요. 잠이 확 깨요. 근데 깨는 이유가요, 자다가 숨 막혀 깨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렘 수면이 많아지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수면 호흡 장애가 그 시점에 더 확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숨 막혀서 확 깨는 건데, 그 술 드신 분은 내가 왜 깨는지 모르고 술이 깨서 깨는구나 라고 느껴지시죠. 결국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급성기의 술의 역할, 효과이고요. 이걸 만성적으로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뇌는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수면계와 각성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타고나는 건데 이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각성계가 높아서 잠들기도 어렵고 예민하고 자주 깨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반면 어떤 분들은 수면계가 더 높게 갖고 태어나서 아무 데나 잘 자고 시차 같은 거 잘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술을 만성적으로 먹잖아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결국 몽땅 다 각성계로 가버려요. 뇌가 과각성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약이든 아무리 술이 많이 들어가도 잠들기 어렵거나 잘 못 자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폐해가 결국은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실행력 같은 뇌의 고위 기능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결국 알코올 때문에 치매도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자기 위해 술을 먹는다는 아닌 것 같고요. 피치 못하게 내가 사회생활 중 술을 먹어야 했다라고 하면 절대 블랙아웃 되면 안 돼요. 필름 끊기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알코올성 치매를 담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 먹지 말고 술 드시고 2시간 정도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서 적어도 알코올이 뇌에서 좀 빠져나간 시점에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야식을 많이 하죠. 저도 이해는 해요. 출퇴근이 굉장히 긴 분들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8시, 9시입니다. 그때 밥을 먹어야 되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밤 11시, 12시에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피하게 야식이 돼버리고 취침 전에 너무 늦게 먹게 되는 건데,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화기관은 무조건 반사적으로 위액이든 장의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분비하려면 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야식을 할 때는 기름진 거 먹잖아요. 샐러드 먹는 분은 못 봤어요. 피자나 빵이나 치킨 이런 거 기름진 걸 먹으면 아무래도 소화액의 분비도 많아져야 되고 늦어지는데, 소화 과정이 그 기간 내내 뇌가 반 이상 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난 피곤해서 잠은 자나 나의 뇌의 반은 깨어 있으니 다음날 아침에 뭐가 그리 상쾌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할 뿐더러 음식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면요, 위식도 역류가 생겨서 속이 되게 더부룩해요. 그러니 아침 밥맛도 없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자고자 하는 시간에 3시간 전에 모든 음식을 끝내는 거예요.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야식, 게다가 물도 포함이에요. 어느 프로에서 물을 많이 먹어야 몸에 좋다. 또 자기 전에 3컵 이상의 물을 먹어야 자는 동안 물에 몸에 순환이 돼서 잠을 잘 잔대나 뭐 이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 환자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2컵 이상을 벌컥벌컥 드시고 주무시거든요. 물도 안 돼요. 야뇨라고, 야뇨 생긴다고. 그래서 약 드시는 물만 조금 드시고요. 자기 전에 3시간, 4시간 전까지는 금식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숙면을 위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내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먹건 난 자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 뇌의 감수성은 좀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좀 감수성이 더 강하다고 할까? 그래서 커피에 조금 더 저항성을 보이십니다만 한 40세 넘어가잖아요. 뇌의 감수성이 바뀌어요. 20대, 30대 때는 자기 직전까지 커피를 먹어도 난 잘 잤다고 하시는 분이 어느 순간 그게 어려워지는데, 남자분들이 잠드는 거는 되게 잘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깨게 돼요, 카페인 때문에. 그런데 남성분들은 잠드는 것만 잘 들면 그 다음에 뭐 깨건 안 깨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 선잠 잔 것 같아, 숙면이 안 되네, 깊은 잠이 없는 것 같아, 꿈이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카페인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취침 한 12시간 전 앞까지만 커피를 드시라 라고 말씀드려서 아침 7시, 8시, 적어도 9시, 10시 전에 한 잔으로 끝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요즘 커피는 직장인들의 각성제니까 아침에 드시는 거는 뭐 12시간 이상 괜찮으니까 상관없는데, 문제가 이게 점심 이후에 먹는 거거든요. 많은 분이 점심 때 낮잠 자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카페인으로 잠을 깨워서 오후 일과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12시간 이상 간다니까요, 카페인이. 그래서 내가 잠에 조금 자주 깨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점심 카페인을 안 먹거나 혹은 디카페인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빛은 슬기롭게 빛 조절하는 생활이 필요하고요. 아침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들어가는 아침빛은 나의 뇌를 깨우고 그날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운동할 때 가끔 빛이 너무 세다고 선글라스 끼고 뭐 모자를 다 둘러쓰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적어도 아침 시간대는 빛에 충분히 노출되게 선글라스는 벗는 게 좋고요. 하지만 저녁 시간대 땅거미 질 무렵에는 아무래도 빛이 눈에 들어가면 그날 밤 잠을 잘 들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환한 천장빛을 켜놓고 일을 하거나 한다면은 그날 밤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침에는 밝은 빛 노출, 낮 동안에도 사무실 밝게, 그 다음에 땅거미가 지고 퇴근할 때는 선글라스를 오히려 끼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식사 다 끝나고 정리가 끝나면 얼른 천장불을 다 꺼서 저녁 시간에는 어둡게 지내시고 붉은색 계통의 스탠드를 켜서 어둠만 조금 밝히는 정도로 하시는 게 나의 수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여야지 잠을 잘 잔다고 얘기했는데 요새 좀 컨셉 바뀌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잡념 많은 분들이요, ASMR이든 화이트 핑크든 뭐 노이즈건 간에 듣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잠들기 쉽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소리에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는 분들은 귀마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선호도입니다. 무조건 ASMR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소리가 나오는 전자기기에 빛에 노출되면 안 돼요, 밤에. 그래서 저희 환자들한테도 저 그 소리 들어야 잠이 와요. 좋아요. 들으시는데 스마트폰을 엎어놓읍시다. 그래서 빛이 나오지 않게 소리만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손목에 차는 거 웨어러블이라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종류가 많고 생각보다 정확해요. 그래서 수면 시간, 수면의 시간대는 충분히 좋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 나의 수면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스마트워치 착용을 추천드려요. 도움이 돼요. 근데 가끔 요새 니어러블은 뭐냐면 차고 있는 거 말고 내 몸에 컨택하지 않고 뭐 매트리스에 깔려 있거나 센서가 아니면 옆에 놓고 나의 수면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장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베드 센서 그리고 니어러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음파로 할 수도 있고 매트리스 진동 가져갈 수도 있는데 웨어러블만큼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요즘 개발이 잘 되고 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것들도 수면 상태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카모마일 티라고 선전도 많이 하고 라벤더 향을 하면은 좋아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죠. 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해서 도움되면 하시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데 그건 별로 해로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라벤더 티 같은 라벤더가 문제가 아니고요. 물이잖아요. 물, 티. 그게 자기 3시간 전에 이내에 들어가면요. 야뇨가 생겨요. 자다 화장실 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먹어봤더니 난 야뇨 가지 않고 화장실 가지 않고 잘 자는 것 같아요. 마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람 따라 다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허가 기준이요. 뭐냐면 먹을 수 있는가예요. 먹어서 해가 되지 않는다거든요. 의약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약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임상 실험과 동물 실험과 실험실 실험을 통해서 용량, 용법, 부작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약을 처방하잖아요. 약전을 봐요. 부작용이 이만큼 적혀 있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는 분도 가끔 있어. 예전에는 아니 나한테 이런 독약 같은 약을 어떻게 먹이는가. 건기식에는 그런 부작용이 안 나와 있어요. 리스트가 없지요. 안전한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테스트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부작용이 많은 써있는 약이요. 안전한 약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저렇게 다 테스트해서 모든 가능성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달라요. 그런데 워낙 부모님들이 잘 못 주무신다고 하니 자녀분들이 효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많이 사드리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도 하시거든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이거 드시고 효과 있었어요? 천편일률 똑같아요. 처음엔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왜 있었을까요? 그 자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플라시보, 위약 효과로 있었는데요. 결국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 것만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3가지 숙면의 요소 있잖아요. 수면 시간, 수면 시간대, 수면의 효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수면 시간대예요. 적절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대를 제가 가장 기본으로 보는데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군요. 많은 분들이 그게 참 어려워해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냥 버텨요. 젊잖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나의 뇌에 이 삶의 생체 시계를 담당하는 시계가 뇌 안에 들어있는데 젊은 시절 계속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그 시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50, 60 넘어서 그땐 느껴요. 아, 이렇게 불규칙하게 살아서는 내 몸이 당해내지를 못하겠구나. 규칙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안 돼요. 이미 그때 시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서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고 깨는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밥도 제때 먹고요. 운동도 제때 하고요. 쉼도 제때 하고요. 그래야 내 몸의 모든 장기에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20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고 깨고 살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루틴이 생겨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워낙 통근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30대 분들이 아침 5시, 6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60세 이상이 6시하고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기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2시 넘어 자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짧잖아요, 주중에. 그러니까 주말에는 길게 자요. 그거를 이렇게 보충하는 거죠. 보충하는 잠 어떤가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고 싶은 때 자요. 그래서 주중에는 12시부터 5시, 6시까지 잔다고 칩시다. 짧아요. 짧죠? 주말에는 11시, 12시까지 자는데 취침 시간이 2시, 3시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중에는 12시부터 6시죠. 주말에는 더 밀려서 3시부터 10시죠. 시차가 발생한다고요. 시차. 이걸 우리가 사회적 시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시차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중간 수면 시간, 수면 값을 구해요. 주중에 12시부터 6시죠. 중간 값이 얼마예요? 3시예요. 주말에 3시부터 11시까지 잔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말에 중간 수면값 얼마죠? 7이에요. 그러면 주중에 3, 주말에 7이죠. 이 차이가 얼마죠? 4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차이가 2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걸 사회적 시차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한국에 있고 주말에 싱가포르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월요일 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월요병? 예, 그게 사회적 시차예요. 문제는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 시차가 장기화되잖아요.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리스크 3배, 50세 이전 조기 사망률 4배 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사회적 시차를 줄이려면, 그리고 주중에 부족한 시간대를 늘리려면,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침 시간을 똑같이 하면 돼요. 주중, 주말 그냥 12시에 자면 돼요. 그리고 더 뒤까지 자면 돼요, 주말에. 그러면 잠도 보충하고 사회적 시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선 아침 시간대는요,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면증 환자분들은 늦게 자고 잘 못 자니까 아침도 늦게 일어나시게 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불면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불면이 없더라도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정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11시부터 6시까지 누워 있겠다. 그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잘 잡니까? 잠드는 시간 달라질 수도 있고 자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침상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밤새 한 10시간 정도 빈속이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7시간 잤죠. 그 전에 3시간 공복했죠. 그럼 10시간이 빈속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깨우는 행동은 눈으로 햇빛에 노출되고 입으로 뭔가를 먹어서 내 모든 기관을 깨우는 게 활기찬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꼭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깨우면 돼요. 깨우면 되니까 간단한 견과류, 간단한 두유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그걸 일정한 시간에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수월하게 넘어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가 불규칙하고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늦어지면요, 그만큼 몸이 깨는 시간이 뒤로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햇빛 받는 거, 조금 뭘 먹어서 몸을 깨우는 거가 루틴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점심 먹고 너무 졸려요. 그래서 회의를 못 들어가겠어요. 어떤 분은 서서 회의를 주관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려고 커피를 드시지 않습니까? 모든 현대인의 표상, 점심시간 커피. 그런데 아까 제가 커피가 12시간 간다 그랬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선잠을 자게 할 수도 있어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왜 식곤증 같은 게 생길까요? 우리의 몸은 생체 리듬, 이렇게 항상 생체 리듬을 보이고 있어서 아침에 깨잖아요. 활력이 위로 올라가요. 점심 먹을 때쯤 깨어나서 8시간쯤에 이게 떨어지는 게 우리의 원래 생체 리듬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8시간 후, 그러니까 오후 2시, 1시에는
당연히 몸이 처지고 졸려요. 거기에 식사가 겹쳐져서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30분 낮잠이에요, 사실은. 낮잠이어서 아예 그냥 몸이 처지는 김에 쉬어가자예요. 그러면 그 오후 시간 또 활력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느 직장들이 낮잠 자는 게 원활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잠깐 책상에서 눈 감고만 있어도 10분만 꼭 자지 않아도 돼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한 카페인으로 깨워서 그날 밤 숙면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었어요. 퇴근길에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강한 빛 노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해 떨어질 때는 빛 노출을 줄이고 집에 가서 얼른 식사하고 집에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본인의 낮 동안에 굉장히 긴장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본인의 어떤 취향 따라서 음악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유튜브 보는 분도 있겠죠. 다 좋은데 천장불은 좀 끄고 합시다.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한 억제되지 않도록 빛 노출을 최대한 광선을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이상적으로는 침대에는 적어도 핸드폰은 들고 들어가지 맙시다. 자려고 릴렉스가 안 되고 긴장이 이완이 되지 않아서 잠에 들었는데 걱정도 많고 뭐 머릿속에 잡념이 막 돌고 ASMR이니 화이트 노이즈니 틀어도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그 생각이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면요. 침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방 안에 조용하고 아늑한 본인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붉은 스탠드 켜놓고요. 본인의 걱정과 지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념을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그게 뭐 별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효과입니다. 내 머릿속에 누워서 생각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 걱정들이요. 내가 노트에 써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걱정할 만한 건덕지가 되는가? 혹은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거를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는가? 라고 하는 객관적인 피드백이 생겨요. 그게 걱정 노트예요. 그거를 적으시라고요. 한 번만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그래 모든 걱정 여기에 내려놓고 난 다시 침대에 들어갑니다. 훨씬 더 나아지실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열흘 정도 하면 좋아집니다.